매년 3,000명, 욕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샤워,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왜 욕실에서 쓰러질까요?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분이 모르는 샤워 방법. 이 부위를 씻지 않으면 70대에 요양원 문턱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매일 단 5분, 이 5부위를 반드시 챙깁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만난 69세 김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요양원 가야 할까 봐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신다는 거예요. 딸은 매일 전화해서 울었고 본인은 죄책감에 잠도 못 이루셨대요. 그런데 한 달 뒤 그 할머니가 제 앞에서 걸어오셨어요. 지팡이도 없이요. 박사님, 샤워할 때 오금이랑 명치를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씻기만 제대로 해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자립건강을 연구해온 최기봉 박사입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샤워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다리 힘이 돌아오고 혼자 시장도 다니고 계단도 오르셨어요. 반대로 이 부위들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차갑게 붓고 림프가 막히고 결국 근육은 약해집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걷는 게 두렵고 결국 집 안에만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은 요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지금 말씀드리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5곳만 따뜻하게 자극하면 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계신 어느 신분들 중에도 샤워 후 어지러운 적 있으신 분은 댓글로 숫자 1 눌러주세요. 자세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산에 사는 69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딸은 직장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 없었고 매일 전화로 엄마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짐이 됐구나. 라는 생각에 따님과 한참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요양원 가야 하나 봐요. 딸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샤워할 때 오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을 따뜻한 물로 씻고 손으로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딱 1분만요. 그리고 명치도 따뜻하게 감싸면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딸이 매일 전화로 확인해드리면서 함께 실천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박사님, 다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2주 뒤엔 오늘 화장실 혼자 갔어요. 라고 하시더니 한 달 뒤엔 제 클리닉까지 지팡이 없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사님, 씻기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 딸한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광고가 아니라 실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샤워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자, 지금부터 노후 건강을 지키는 샤워 습관 5가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메모 가능한 분은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바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손바닥에는 신경이 약 7,000개나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위와 심장, 폐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손바닥을 자극하면 소화가 편해지고 숨쉬기도 한결 가벼워지고 심장도 안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의 장수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세가 넘은 어르신 100분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90분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환자분들께 자주 권합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김만수 어르신이 계신데요. 몇 년 동안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으셨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정도 박수치듯이 자극해보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 그러니까 호구혈이라고 부르는 곳을 5초 정도 눌러주세요. 한 달 뒤 다시 뵀을 때 어르신께서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요즘 밥 먹고 속이 편해요. 이게 다 그 손바닥 때문인가 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받으면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구열 부분을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5초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요즘 손끝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바로 이 방법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오금입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우리 몸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프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예요. 이 림프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차가워지고 결국 걷기 힘들어집니다. 독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금을 1분 정도 자극했을 때 림프 순환이 2배나 빨라진다고 나와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중에 샤워기를 무릎 뒤쪽 오금에 30초 정도 대고 따뜻한 물을 쏘여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해야 순환이 열립니다. 혹시 양말을 벗고 나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그건 오금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에는 큰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순환의 고속도로이자 혈류와 면역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도 사타구니 순환이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 이상 더 오래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 부위의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느낍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여성 어르신은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셔야 할 정도로 다리가 차셨습니다. 밤에는 시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죠.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쏘이고 손으로 5초씩 부드럽게 눌러주며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뒤 그분은 더 이상 내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다리가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샤워부터 이 부위를 따뜻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이곳은 뇌로 향하는 혈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순환이 막히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일본 국립의료원 연구에서는 목덜미를 1분 정도 자극했을 때 뇌연료가 약 40%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본 뒤 저는 목덜미의 순환이 단순한 피로 문제를 넘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쏟아주시고 그 다음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머리가 자주 멍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이 부위를 따뜻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은 명치입니다. 저는 이 부위를 몸의 보일러실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 세 가지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명치 마사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께 이 부위를 가장 먼저 관리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서울의 68세 여성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샤워 후 손바닥을 명치 위에 따뜻하게 얹고 시계 방향으로 1분 정도 천천히 돌리며 깊은 호흡을 5번 반복하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분은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지 않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 손바닥을 명치 위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세요. 단,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하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명치가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밤부터 이 부위를 따뜻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그 따뜻함을 곧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5곳만 제대로 자극해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은 우리 몸의 순환을 좌우하는 핵심 부위예요. 이제는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샤워할 때만 이 5곳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손바닥이랑 목덜미를 살짝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고요. 무리하게 세게 누르는 건 피하셔야 해요. 하루에 2번, 아침하고 저녁으로 1분씩만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혹시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하실 때, 저녁에 TV 보실 때, 또는 밤에 잠들기 전, 그때 잠깐만 이 동작을 해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특히 저녁 시간에 하시면 밤에 숙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치하고 사타구니는 심리 안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2곳을 자극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만난 수원에 사는 67세 최경희님은 불안장애로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잠을 못 이루셨대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불안할 때마다 명치를 부드럽게 감싸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사타구니를 쓸어내려 보세요. 딱 3분만 해보세요. 한 달 뒤에 경희님이 전화 주셨어요. 박사님, 요즘 가슴 두근거림이 줄었어요. 밤에도 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이 격할 때는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명치를 손으로 감싸듯이 눌렀다가 숨을 내쉴 때 사타구니를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집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해보세요. 오금 자극은 다리 부종하고 냉증 개선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리가 자주 붓거나 차가우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움직임이 적은 분들은 오금이 막히기 쉬워요. 오금이 막히면 다리로 가는 림프 순환이 정체되고 결국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제가 만난 광주에 사는 71세 강병철님은 당뇨 때문에 다리 순환이 안 좋으셨어요. 발이 차갑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대요.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제를 처방해줬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3번, 오금을 따뜻한 수건으로 5분씩 감싸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2달 뒤에 병철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요즘 다리가 한결 가벼워요. 밤에 쥐도 안 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리에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시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혈전이 있거나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 전후에 따뜻한 수건으로 오금을 감싸주면 순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그 다음 무릎 뒤쪽 오금에 수건을 감싸고 5분 정도 앉아 계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음악 들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5분 뒤에 수건을 풀고 손으로 오금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혹시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손바닥 자극은 소화 개선뿐만 아니라 손끝 혈류를 높여서 집중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손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우리 손끝에는 말초의 혈관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 이 혈관들이 막히면 손이 차갑고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제가 만난 전주에 사는 69세 윤미자님은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엔 집안에서도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뜨개질도 못하고
설거지할 때도 손이 시려서 고생하셨대요. 손이 차가우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기운이 없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하루에 5번 손바닥을 30초씩 비벼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하나씩 꾹꾹 눌러주세요. 한 달 뒤에 미자님이 웃으면서 전화 주셨어요. 박사님, 요즘 손이 따뜻해졌어요.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TV 보실 때 박수를 30초만 쳐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 손가락 끝을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 끝을 5초씩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끝 혈류가 좋아지고 손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저녁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목덜미는 뇌 혈류와 직결되는 부위라서 기억력하고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있거나 머리가 자주 멍하신 분들은 목덜미를 꾸준히 자극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목덜미는 경추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동맥이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목덜미가 굳으면 이 동맥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제가 만난 춘천에 사는 73세 김태수님은 요즘 어지럼증이 심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돌고 걸을 때도 비틀거리고 계단 오를 때는 더 심했대요. 병원에서 검사해봤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목덜미가 많이 굳어 계시네요. 하루에 3번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손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3주 뒤에 태수님이 전화 주셨어요. 박사님, 요즘 어지럼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괜찮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앞뒤로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목덜미를 손으로 쓸어 올려주시면 돼요. 하루에 2-3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머리가 무겁고 멍할 때 해보세요.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멍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손바닥을 30초간 비벼주세요. 그 다음 세수하실 때 목덜미에 미지근한 물을 1분 정도 쏟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몸이 깨어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명치를 1분 정도 돌려주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오후 졸음도 덜 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쉬었다가 사타구니를 쓸어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 순환이 좋아지고 다리가 붓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밤에 샤워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5곳을 전부 자극해주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을 따뜻한 물로 각각 30초에서 1분씩 자극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5분 정도 걸려요. 샤워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명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손바닥을 명치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깊은 숨을 5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할 준비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오금을 마사지해주세요.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오금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분씩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다리 쥐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낮에는 활기차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손바닥만 해도 좋고 내일은 오금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곳씩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실천해보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5곳을 더 신경 써서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순환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더 차갑고 손끝이 더 시리고 몸이 더 굳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따뜻한 물로 자극하는 게 중요해요. 여름철에도 에어컨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목덜미하고 사타구니가 차갑게 굳습니다. 그러면 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이 5곳을 꾸준히 자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이 5곳을 자극해 주세요.
그러면 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 기억하시죠? 깨끗이 씻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몸을 살리는 씻기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깨끗하면 건강하다였고, 올바른 관리법은 따뜻하게 자극해야 건강하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샤워는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건강한 샤워는 몸의 순환을 살리는 샤워입니다. 이 5곳,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곳을 매일 1분씩만 자극하면 몸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움직이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붓고 잠이 깨고 머리가 혼란해집니다. 걷기가 두렵고 외출이 싫어지고 결국 집안에만 갇히게 되죠. 소화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요양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리가 가볍고 마음이 안정되고 숙면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상쾌하고 혼자 시장도 다닐 수 있고 계단도 거뜬하게 오를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유지되고 몸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죠?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샤워 후에 명치를 1분만 따뜻하게 돌려주세요. 손바닥을 명치 위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깊은 숨을 5번만 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의 온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긴장도 풀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손바닥을 추가하고 모레는 오금을 추가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 보세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69세의 김영자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버리고 72세 김만수님처럼 소화불량에서 벗어나고 68세 정수미님처럼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됐어요. 67세 최경희님처럼 불안에서 벗어나고 71세 강병철님처럼 다리 순환이 좋아지고 69세 윤미자님처럼 손이 따뜻해졌어요. 73세 김태수님처럼 어지럼증이 나아지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깨는 이유, 수면을 망치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거든요.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모든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가족 중에 이런 고민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어떤 부위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손과 따뜻한 물, 그리고 딱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자립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그 권리를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